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뭐? 그걸 그렇게 잘하느니까니 내 속을 이렇게 썩여? 얼마 전에 드디어 네 엄마가 누군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솔깃하지? 당사자는 알아야지. 나요.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유쾌하게 테스트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경험 많고 유능한 코치로 스페셜 PT 좀 받게 예약해줘.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그는 왜 아버지가 되어야만 했을까? 진짜 아버지는 죽었고 거짓 아버지가 탄생했다. 그날 밤 술도가 형제들의 운명이 뒤바뀐다. 독고탁의 복수, 그리고 독고세리의 오열. 지옥분의 눈물은 누구를 향할까? 오흥수? 그리고 형수님 곁에 설 자격을 증명하려는 한 남자의 도전까지. 39회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그 누구도 이 폭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장이었습니다. 신라주조의 수장이 된 독고탁.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결코 씻을 수 없는 복수심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가 한때 몸담았던 술도가 그곳에서 장미애와 함께 공금을 횡령하고 도망쳤던 과거. 그 죄의식 따위는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술도가 형제들을 무너뜨리겠다는 집념뿐이었죠. 그는 밤마다 술도가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너희를 끌어내리고야 말 거다. 그러던 어느 날 독고탁은 뜻밖의 정보를 손에 넣습니다. 오강수. 그가 바로 장혜리의 친아들이라는 친자 확인 결과서. 독고탁은 이를 기회라 여겼습니다. 복수의 서막을 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죠. 그는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강수를 아들로 세뇌해 술도가의 깊숙한 곳으로 침투시키는 것. 그렇게 전통주 제조법 가문의 비밀을 빼내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 비밀만 손에 넣는다면 술도가 형제들은 영원히 무너질 것이었으니까요. 그는 먼저 장미애를 불러냈습니다. 신라주조의 비밀스러운 응접실. 장미애는 떨리는 눈으로 독고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독고탁은 천천히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이제 솔직해져야 해. 강수 아버지 이야기 말이야. 그 사람, 이제 그 이야긴 묻어둬야 해. 장미애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진실이에요. 강수 태어나기 3일 전에 독고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긴 이제 없던 걸로 해. 앞으로 강수에겐 내가 아버지야. 그 아이한텐 지금 강한 아버지가 필요해. 그래야 그 아이도 버텨낼 수 있고 당신이 원하는 만큼 지켜줄 수 있어. 장미애는 눈을 감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아이가 상처받으면. 독고탁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상처받지 않게 하면 돼. 내가 그 역할을 할 거야. 당신은 그냥 강수 앞에선 내가 아버지라고 말해주면 돼. 그래야 강수가 흔들리지 않아. 술도가에서 설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장미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강수한텐 정말 조심해주세요. 독고탁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술도가 형제들, 너희는 나를 버렸어. 그때 날 짓밟았던 거 잊었니? 장미애와 내가 도망쳤던 게 단순한 욕심이었다고? 아니야, 너희의 위선이었어. 너희는 항상 가문이 어쩌니, 명예가 어쩌니 했지만 결국 날 내쳤지. 이제는 내가 그 명예를 산산조각 내주마. 강수는 그 열쇠야. 형제들 내부의 심을 최고의 칼날. 그 아이가 전통주 비법을 내 손에 가져오면 술도가의 역사는 끝장이야. 그리고 그때 형제들 앞에서 그 아이를 내 아들이라고 당당히 밝힐 거야. 그때 내 놈들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벌써부터 기다려지는군. 그는 눈빛을 번뜩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강수야, 널 진심으로 아끼는 건 아니야. 널 최고의 무기로 만들어서 술도가 형제들을 무너뜨리는데 쓸 뿐이지. 내가 알게 될 땐 이미 늦을 거다. 그렇게 독고탁의 복수는 더욱 비열하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독고탁은 오강수를 신라주조로 불러들입니다. 나랑 이야기 좀 하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의심 없이 찾아온 오강수.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진실이었죠. 탁자 위에 던져진 친자 확인 결과서. 얼마 전 우연히 당신 엄마를 알게 돼서 당사자는 누구인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해주려고 해. 술도가 앞마당에 당신을 버리고 갔던 그 친엄마가 바로 우리 집사람이라고. 오강수는 충격의 말을 잃습니다. 그러나 독고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실 내가 누군지 알겠지? 너의 친아버지라고. 독고탁은 연기하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 말은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오강수는 이미 혼란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강수야. 널 내 아들로 믿게 만들어 술도가 핵심까지 끌어들일 거야. 그리고는 유혹의 말을 덧붙입니다.
형들이 널 진짜 가족이라 생각할 것 같니? 내가 전통주 비법만 나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최고의 주조장을 만들 수 있어. 그 말은 오강수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혼자 방 안에 앉은 오강수는 깊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그 사람 아들이라고? 그럼 지금까지 난 뭐였던 거야? 그는 형제들의 따뜻했던 모습과 독고탁의 유혹 사이에서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정말 형들이 날 경계했던 걸까? 내가 비법만 넘기면 그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술도가 형제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형들 정말 날 믿었던 걸까? 그러나 독고탁의 말이 또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형들은 널 버릴 거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더 이상 곁에 두지 않을 거다. 오강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마음을 붙잡아 보려 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그러나 또 다른 속삭임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전통주 비법만 넘기면 돼. 그럼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형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설 수 있어.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결국 오강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인 건가요? 독고탁 사장님이. 그의 목소리는 새벽의 정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독고탁은 신라주조 사무실 창가에서 술도가를 바라보며 음산하게 미소 짓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너희 형제들 모두가 무너질 때까지 난 멈추지 않을 거야. 그는 측근을 시켜 형제들 내부에 소문을 퍼뜨립니다. 강수가 전통주 비법을 따로 적어두고 있다더라. 그게 독고탁 쪽으로 넘어간다는 이상한 소문도 퍼지고 있었죠. 형제들 사이에는 서서히 불신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흥수와 오천수는 진실을 믿지 못하고 분노했으며 오범수는 독고세리와 함께 강수를 찾아가 진실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술도가 내부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시각 한 통의 전화가 독고세리에게 걸려옵니다. 세리야, 들었어? 강수가 당신 부모님 아들이래. 독고탁 사장님에게 직접 들었어. 독고세리는 핸드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며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지 못한 채 독고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장미애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게 나 방금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강수가 정말. 한참 침묵 끝에 장미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맞아. 그 아이 내 아들이야. 그 순간 독고세리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끝까지 차가운 전율이 흐릅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왜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 도대체 우린 가족 아니었어? 그럼 아버지 얘기는? 우리 집안 얘기는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이야? 장미애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끄는 독고세리는 텅 빈 방 한가운데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뒤엉켰습니다. 나도 모르는 부모님의 비밀. 그럼 지금까지 우리 가족은 대체 어떤 거짓말 위에 쌓여있던 거지?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고통이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지옥분의 눈물, 오흥수의 질투, 마음은 엇갈리고 있었다. 그날도 지옥분은 이른 아침부터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손끝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마음만은 점점 가라앉고 있었죠. 도대체 언제쯤 내 마음을 알아줄까? 지옥분이 사랑하는 사람? 오흥수.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그녀의 속마음은 전혀 모른 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만 걷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넌 백원장한테 가. 그 사람이 널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때 지옥분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었죠. 난 오빠가 좋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자꾸 날 떠밀어내는 건데. 그렇게 쌓인 서운함과 아픔이 점점 깊어져만 가던 어느 날 갑자기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흥수가 들어온 것이었죠. 지옥분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굳혔죠. 오흥수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에서 말한 거 다시 생각해봤어. 너 멋지게 보내줄게. 너 잘 되길 바란다. 지옥분의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또야, 또 그런 말이야.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른 지옥분은 손에 쥐고 있던 빗자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흥수 오빠, 나가. 당장 나가. 2번 다시 이런 말 하러 오지 마. 오흥수는 당황했지만 지옥분은 이미 눈물을 참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렇게 오흥수는 미용실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 우연히 보고 있던 또 한 사람. 동물병원 원장인 그는 오랫동안 지옥분을 마음에 담아왔지만 그녀가 오흥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늘 마음을 숨겨왔던 사람이었죠. 그날 저녁 백현성은 우연히 지옥분과 마주쳤습니다. 화가 난 지옥분은 그날 저녁 술 한 잔 걸친 후 그에게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원장님, 나 정말 모르겠어요. 오빠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요? 그렇게 몇 년을 기다렸는데 백현성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그도 결국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냈죠. 오래전부터 옥분 씨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옥분 씨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았으니까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 말에 지옥분은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원장님까지 고맙고 미안해요. 정말. 그날 밤 술 기운에 지친 지옥분은 결국 참지 못하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흥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빠,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왜 자꾸 밀어내기만 해? 나 정말 지쳤어. 그녀는 울먹이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나 좋아한대. 이제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한테 가야겠어.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지옥분.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끝없이 흘러내렸죠. 한편 그 전화를 받은 오흥수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뭐? 백현성이? 지옥분을 좋아한다고? 그리고 지옥분이 그쪽으로 간다고? 그 순간 오흥수의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끌어올랐습니다. 질투. 뜨겁게 끓어오르는 질투였습니다. 아니야, 안 돼. 지옥분은 내 사람이야. 내가 고백해야 해. 더 늦기 전에. 그는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다음 날 직접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또 다른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옥분의 눈물과 오흥수의 뒤늦은 깨달음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키워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날 술도가 형제들은 LX 호텔을 찾았습니다. 마광숙과 한동석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이야기가 아니었죠. 하지만 형제들의 얼굴에는 단순한 찬성의 미소만이 아닌 깊은 진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과의 교제. 저희들도 모두 적극 찬성입니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흥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 옆에 설 자격이 있으시려면 단순히 마음만으론 부족하고 평생을 함께 하실 분이니 건강도 인내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한동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마광숙 곁에 서기 위해 스스로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컸죠. 오범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한 달 뒤 회장님 체력과 인내심을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몸과 마음이 준비된 분이신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한동석은 눈빛을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꼭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한동석의 눈빛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약속이 시작됐죠. 한동석은 결코 이 도전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곧장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를 찾아갔습니다. 한 달 안에 체력을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강도 높게 훈련해주세요. 절대 봐주지 마세요. 트레이너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회장님,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체계적인 프로그램 아래 본격적인 체력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헬스장. 러닝머신에 오르자마자 한동석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몇 분도 채 못 뛰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이렇게까지 떨어졌나. 아령을 들어 올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중량에 팔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몸으로 광숙 씨 옆에 설 수 있을까? 자신에게 계속 묻고 또 묻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포기란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조금만 더, 오늘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식단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술과 기름진 음식은 일절 끊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사만 이어갔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채 거울 앞에 서서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버텨야 한다. 멈추지 마. 그렇게 숨가쁜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달 뒤 형제들과의 체력 테스트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시 형제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선 한동석을 보고 오흥수가 형제들에게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한 달 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보자고. 오천수도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땀 좀 많이 흘리셔야 할 겁니다. 한동석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 전력으로 해볼게요. 그렇게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소 테스트. 러닝머신에서 속도와 지구력을 평가했습니다. 숨이 차오르지만 한동석은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그 다음은 근력 테스트. 아령과 스쿼트, 벤치프레스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은 전신 지구력 평가. 온몸이 땀으로 흥건히 젖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형제들이 기대한 기준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친 수준이었죠. 테스트를 마친 후 땀으로 범벅이 된 채 한동석은 형제들 앞에 섰습니다.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많이 약하신 것 같더라고요. 오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결과는 솔직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회장님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속 열심히 화이팅!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오흥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형수님 곁에 설 남자라면 그 과정까지도 보여줘야 하는 거니까요. 오범수는 웃으며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다음 테스트 땐 더 기대하겠습니다. 그날 밤 한동석은 홀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위에 올랐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광숙 씨 옆에서 당당히 설 그날까지 또 한 번 그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과의 약속,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가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전통주 비법을 둘러싼 형제들의 균열은 깊어졌고 강수는 과연 누구의 아들로 남을 것인가? 지옥분과 오흥수 뒤늦게 깨달은 사랑은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한동석 그의 도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다음 40회 충격과 배신의 연속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함께 지켜봐 주세요.